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표는 시장이 개방되기 이전에 각국 수요 공급성이 있는 점들이 일부 나타나는데 개방해서 자유무역을 허용했고 이로 인해 국제시장으로부터 한 개당 3만 원의 무제한 공급되었습니다. 자, 수요 공급 모두 직선형 개방 이후 국내 수요 공급은 어떻게 개방 이후 국내 수요와 공급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 일단 균형부터 빨리 찾아주세요. 국내 시장의 균형부터 빨리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프를 제가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 이제 수요 공급표가 나타났으니까 자, 일단 균형부터 찾아주시오.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의 균형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자, 가격이 얼마입니까? 4만 원에 자, 몇 개가 900개가 거래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지길 3만 원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3만 원. 자, 그러면 3만 원일 때의 공급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일 때 공급량 800. 자, 이거 800이야. 그 다음에 3만 원일 때의 수요량 보겠습니다. 1000. 이거 1000이에요. 되셨죠?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개방 이전 XJ 시장 균형 가격은 5만 원이다. 4만 원이죠. 4만 원. 자, 개방 이전. 개방 이후 XJ 수입량은 100개이다. 라고 했네요. 여러분. 자, 공급자는 800개밖에 공급 안 하고 수요자는 1000개를 원하니까 몇 개를 수입했겠습니까? 200개를 수입했겠죠. 그쵸?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자, 개방 이후에도 국내 소비자의 잉여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국내 소비자의 잉여는 잘 보세요. 처음에는 얼마나 냈어요? 개방 이전에는 요 삼각형입니다. 요 삼각형. 자, 개방 이후에는 소비자 잉여가 요 삼각형이에요. 요 삼각형. 자, 여러분 엄청 커졌죠? 엄청 커졌습니다. 자, 변했다, 증가했다, 커졌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개방 이후 국내 생산자의 공급량이 100개가 증가해도 엑스제는 수입된다. 그쵸? 총 200개를 수입해야 되는 거니까 100개가 증가해도 100개가 수입되겠죠.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관세 문제는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갈까요? 6번. 자, 6번 사회문화로 넘어오네요. 그쵸? 6번 사회문화 문제입니다. 볼게요. 연구자 갑은 다문화 수용성의 이중 언어 교육이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게 독립변수, 이게 종속변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A지역 남자고등학교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받은 자,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500명씩 무작위로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개방성 교령대 의지 정도를 지수화하여 설문조사를 해내 질문지법을 사용했네요. 자, 그 다음에 분석 결과 이중언어 교육을 받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거꾸로 됐죠. 자, 기억이 종속변수이고요. 니은이 독립변수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질문지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무슨 연구라는 거예요? 양적 연구라는 거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리을에 대한 연구 결과. 그쵸? 요 리을은 근데 여러분 무슨 조사예요? 전수조사입니까? 표본조사입니까? 표본조사죠. 지금 A지역 지금 우리는 청소년 전체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표본으로 A지역 남자고등학교 학생들 500명씩 뽑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자, 연구 결과를 모집단. 여기서 모집단은 뭐예요? 그냥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그쵸? 표본은 A지역 남자고등학교 500명씩. 이게 표본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자, 전수조사일 때나 일반화가 가능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문화개방성과 교류행동의 의지 정도를 여러분, 문화개방성, 교류행동의 의지, 이런 것들은 다소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고, 그쵸?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측정 가능한 수치, 측정 가능한 변수로 다시 정의 내리는 것을 우리가 5글자로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문화 개방성과 교류행동 의지행동 어떻게 했대요? 지수화했대요. 지수화했다는 얘기는 수치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치화했다는 것은 이제 측정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그런 개념을 측정이 가능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6번의 정답 4번 되셨고요.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일탈 이론에 대한 문제네요. 자,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낙인, 아노미, 차별적 교제 중에 하나래요. 자, 목표라는 문화적 압력은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회는 계층별로 차등화되어 있다. 목표, 기회. 자, 그래서 불법적 행위를 시도한다. 그것이 일탈이 된다. 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목표, 이 기회는 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표와 수단의 괴리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머튼의 아노미라고 얘기합니다. 자, 크게 어쨌든 아노미죠. 여기서 아노미로밖에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자, 일탈자에 대한 처벌은 행위의 상호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일탈자로 규정되면 그는 일탈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탈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 낙인 이론이죠. 자, 한번 낙인이 찍히면 계속해서 일탈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일탈 성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는 것이다. 즉 학습되는 것이다 라는 거고, 자, 그래서 학습이론이라고도 부르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것을 배우느냐 이 문제.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 이거 조금만 지우고 갈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뭐였어요? 아놈이었죠? 이거는 낙인이었고요. 이거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었습니다. 자, 아노미, 머튼의 아노미는 불평등 구조가 일탈행동의 근본원, 여러분. 불평등 구조가 일탈행동의 근본원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일탈이론이라고 보겠습니다. 갈등론이에요, 갈등론. 갈등론적 일탈이론이라고 보겠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음원 보겠습니다. 낙인이론은 일탈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그에 대한, 맞아요. 중요한 표현이죠. 사회적 시선. 이 사회적 시선이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게 규정된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겠네요. 2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다 보겠습니다. 자, 차별적 교제 이론은 절대적이고 정형화된 것이, 자, 여러분. 일탈행동은 상대적이고 임의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근데 다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니까 일단 틀렸고요. 가와 나는 다와 달리 사회적 지배가치를 사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일탈행동을 저지른다고 본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사회하지 못해서 일탈행동을 저지른다고 보는 것은, 일단 가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가는 이제 아노미론이니까, 아노미론은 사회화 기능론적 시각이에요. 기능론적 시각으로 사회화가 덜 됐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으나 자, 여러분, 그런데 자, 낙인이론은요. 여기서 나가 낙인이론이잖아요. 근데 낙인이론은 사회의 지배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렇게 사회적 지배적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절대적 관점이에요. 근데 낙인이론은 기본적으로 상대적 관점이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가 들어가면 안 돼. 이게 들어가면 안 돼. 나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번은 틀렸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8번 가볼게요. 자, 다는 문화이해의 관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문화이해의 관점이 시험에 나올 때는 그 세 가지가 나오죠. 그쵸? 총체론적 관점, 그쵸? 그 다음에 상대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이렇게 세 가지가 문화의 올바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레를 섭취하는 땡땡족의 자, 그들의 문화를 자연환경, 관습, 정치제도와 연결해서 상호 연관성을 찾는 거. 자, 이런 게 바로 총체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사회 문화적 또는 그 사회의 맥락 이런 거 나오면 다 상대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총체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안 나왔네요. 일단 기억본 보겠습니다. 총체론적 관점은 자, 총체론적 관점은 편협하고 왜곡된 이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총체론적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론적 관점,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문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맞아요. 이게 상대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볼게요. 나의 관점, 상대론적 관점은 총체론적 관점과 달리 문화를 평가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게 상대론적 관점입니다. 어떤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대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자, 평가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틀렸네요. 틀렸어요. 틀렸어.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리을번. 가나 관점은 모두 문화 간 비교를 통해 자기 문화를 여러분 보세요. 자, 문화 간 비교를 통해 자기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바로 비교론적 관점이고, 비교론적 관점은 위에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1번 틀렸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좀 속도를 내서요. 9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무원이었던 갑은 퇴직 후 귀향했습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했고, 자, 게이트볼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자, 쭉쭉 가고 있는데, 딱 보니까, 지금 게이트볼 동호회 뭡니까? 자발적 결사체죠. 자, 그 다음에 6개월간 농촌진흥청 국가조직이잖아요. 국가행정조직으로서. 이런 거는 사회문화적으로 얘기하면 공식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시민단체도 공식조직입니다. 하지만 공식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이기도 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니은은 과업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조직이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공식조직은 과업 달성을 목적으로 해요. 과업 달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자, 2번 보겠습니다. 기억. 게이트볼 동호회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구분이 모호하다. 맞습니다.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이죠. 자발적 결사체는 2차적인 관계가 원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1차적 관계를 좀 더 추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이 이제 모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가에는 질문란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자, 요 질문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기억도 자발적 결사체고, 디귿, 들어갈 수가, 자, 볼게요. 자, 니은이 어디 갔어? 농촌진흥청. 죄송합니다. 여기네, 여기. 그렇죠?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자리라고 했죠? 가자리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는가? 자, 그러니까, 게이트볼 동호회는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시민단체도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식조직은 대답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나 자리에는 공식조직 내의 구성원을 전제로 형성되는가? 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예라고 대답한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공식조직 내의 구성원을 전제로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공식조직 내에 위치한 자발적 결사체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비공식 조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비공식 조직은 없어요. 비공식 조직은 없습니다. 지금 게이트볼 동호회도 어디 공식 조직 소속이란 말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도 자발적 결사체이긴 하지만 비공식 조직은 아니에요. 어디 공식 조직 내부에 위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되겠네. 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 나 자리에는 이런 질문이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10번 볼게요. 자, 표는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 A와 B를 구분한 것이다.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 근대화론 아니면, 그쵸? 종속이론이겠네요. 자, 서구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가? 예! 라고 대답했으니까 B가 진화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내부의 자생력을 강조하는 거 종속이론 맞습니다. 자립경제. 그쵸?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A는 종속이론은 B와 달리 진화론의 관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근대화론에 해당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좀 급하게 하는 바람에 자, 어쨌든 요거는 뭡니까? 진화론이 아니라 자, 진화론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진화론이 아니라 근대화론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이 있는데, 자, B는 근대화론이죠. 그러면 진화론의 관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A가 아니라 B죠. B 근대화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A는 B와 달리 종속이론은 근대화론과 달리 사회발전을 국제적인 맞아요. 힘의 관계 속에서 조망하는 것은 여러분 종속이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종속이론은 근대화론과 달리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용이한 것은 B. 근대화론이죠. 그 다음에 제3세계를 미발전의 상태가 아니라 저발전의 상태로 보는 것은 종속이론이죠. 그래서 그쵸 여러분 그래서 지금 종속이론은 뭐를 강조해요? 선진국의 착취로 인한 저발전 상태임을 강조하는 거고 근대화이론은 아직 서구 사회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보는 미발전을 주장하죠. 그래서 종속이론은 그리고 또 종속이론은 어디를 주로 설명하는 겁니까? 중남미를 주로 설명하죠. 그 다음에 이 근대화론은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을 주로 설명할 때 사용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되셨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